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봄 기운이 제법 완연하죠. 하지만 봄은 환절기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때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기 걸리기에도 쉽고요. 이럴 때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고도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네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미지근한 물은 위장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교육부와 대한적십자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난 3월 19일 교육기부 활성화 및 청소년 나눔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와 연계해 진로와 직업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적십자사와의 업무 협약은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교육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류 붐을 타고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외식업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난 19일 글로벌 외식기업 해외 진출 정책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 법률, 금융 등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외식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보름달물 해파리의 대량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보름달물 해파리 부착 유생 제거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으로 발생한 보름달물 해파리는 어구를 손상시키고 어획물과 혼액돼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하는데요. 제거 방법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해수를 고압 분사해 부착 유생물을 구조물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 새만금 지역의 본격적인 제거 작업이 실시되면서 국내 보름달물 해파리 3개 기원지를 모두 관리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새만금의 잔여 구역의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전국 연안으로 확대해 보름달물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15년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청소년 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이 연극제는 문체부와 한국교총이 청소년의 바른 언어문화 확산과 미래 주역들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사연극협회와 연계하고 교육부와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연합의 후원을 받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연극제에는 청소년의 바른 우리말 사용 및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잘못된 언어 생활을 반성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창작극을 출품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의 지도하에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50대 재직 근로자의 평생 현역 준비를 위한 국내 최초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만 50세 이상 재직 근로자들의 평생 현역을 돕기 위한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본부 커리어 상담팀의 양균석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년들이 참 반가워하실 만한 그런 소식이네요. 네, 네,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저희 정부에서 발표한 작년 고용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 노후 걱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0대에 진입한 장년 근로자가 생애 후반부의 미래 경력 계획 수립과 재직 중에 경력 관리 및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요. 네. 또 이모작, 삼모작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은퇴 후에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떻게 또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이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이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 준비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재직 중에 현재 기업에서 재직 중인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일반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 그리고 집중 과정 이렇게 운영할 예정인데요. 주로 이제 그 중장년기의 특성 이해하기, 또 나를 위한 생애 설계 구상하기, 그다음에 경력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자산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자산을 활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하기, 그리고 만약에 퇴직이 예정돼 있으면 퇴직이 예정된 단계에서 어떻게 내가 퇴직 후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강의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올해 현재 만 50세 이상인 재직 근로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근로자도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들이 현재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50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이 근로자들을 저희 서비스의 집단 단체로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선진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그 라이프 디자인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공무원, 교직원 대상으로 퇴직 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미쯔비시나 도요타, 히다치, 후지제록스 등의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뭐 대기업들도 지원을 하지만 저희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주로 중견 중소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네. 생애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ICP라 그래서 그 라이프 플래너 개념의 워크북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그 경력 관리 계획을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경력을 진단하신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필요한 진로 계획, 훈련, 뭐 이런 다양한 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하실 수 있고, 나중에 이 워크북을 토대로 해서 퇴직 예정일 때나 아니면 다시 그 재취업 준비를 하실 때 활용하시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또 이제 컨설턴트들하고도 1대1로 맞춤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교육 시간은 소개를 해 주셨고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지금 그 재직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개개인이 신청만 하시고 관심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작년 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이 퇴직을 미리 준비해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예전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가 그 사후관리 개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퇴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연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현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설계해보고 퇴직이 예정되거나 퇴직할 때 저희가 그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당황스럽지 않게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올해 50대 이상 되는 재직 근로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내 앞으로 남은 삶의 생을 설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사발전재단이 마련한 국내 최초 생애설계 프로그램인 작년 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본부 커리어 상담팀의 양균석 팀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지하철에서 백팩을 맨 승객들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백팩은 특히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데요. 백팩을 맨 사람이 갑자기 몸을 돌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백팩에 얼굴을 맞아 다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백팩을 맨 사람 둘이 나란히 통로에 버티고 서 있으면 승객들의 이동에도 큰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요. 또 백팩에 다른 승객의 이어폰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 같이 내리게 되는 등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메고 있던 백팩을 선반이나 바닥에 내려놓거나 손에 들어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백팩을 앞으로 해주세요. 백팩 때문에 좁은 공간 지나가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문신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장 많은 유해 사례로 면역 질환이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사르코이드, 포도막염 등의 질환이 발견됐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보고된 사례는 거진 림프종과 육류종증, 이물유가종 등이었다고 합니다. 문신 유해 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염료와 오염된 도구로 추정이 됩니다. 붉은색 염료에는 황화수은, 푸른색 염료에는 코발트 등 중금속이 포함돼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염된 도구로 시술을 받다 보면 급성, 만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신용 염료와 시술자의 교육, 자격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문신, 젊을 때야 멋있지 나이 들면 창피하고 후회될걸. 젊을 때 멋모르고 했다가 결혼할 때 돼서 어른들 눈치 보는 사람 정말 많더라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소년이 놀라운 재주넘기 실력으로 체조대회 우승을 차지해 화제입니다. 예정일보다 4개월 먼저 태어난 패트릭 레슬리. 이 소년은 선천성 안구 질환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근시 상태로 코앞까지 다가온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소아마비에 걸린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 이 모든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평소 제주 넘기를 즐겨하던 소년은 2년 전부터 체조 선수의 꿈을 품고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고 일반인과 똑같이 훈련을 받으며 노력한 끝에 지역 체조대회 트램펄린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계는 없다는 그의 좌우명이 달인에 이르게 한 건데요. 가끔은 제가 눈이 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정말 멋있다.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제일 존경스럽다. 사지 멀쩡한 나의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창피하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낮 동안 45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0개의 단어와 택시, 우유와 같은 한 쌍으로 된 120개의 단어들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일부는 DVD를 시청하도록 했고 나머지 실험 참가자들은 잠을 자게 한 뒤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잠을 잤던 실험 참가자들이 DVD를 본 참가자들보다 앞서 학습했던 단어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벅꾸벅 조는 것이 기억력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낮잠은 기억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낮잠 45분 이상 자려면 점심을 굶어야 하나? 낮잠 시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춘곤증이라 피곤하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더라도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피싱 사기 당부 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 이용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급 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올라간다고 말하는데요.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은 46%로 점차 환급금이 줄었는데요. 이는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경우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금액을 감안해서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은행원과 전화 연결되는데 10분은 더 걸릴 듯. 정말 피싱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 예방이 최선의 답이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암을 예방하게 해주는 비타민 D는 적당히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보충이 된다고 하죠. 요즘 비타민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피곤하다고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요. 낮 시간 이용해서 가벼운 산책으로 무료로 공급되는 비타민 D 보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